논두렁에서 만난 기적, 할아버지와 두렁이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려견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이고 큰 힘이 됩니다. 때는 2018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촌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사신 할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농사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할머니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뒤 할아버지는 홀로 그 넓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논두렁길을 걸어 밭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겨울 농한기였지만 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밭을 둘러보러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끽, 끽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약한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논두렁 한쪽 얼어붙은 땅 위에 작은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이미 눈과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3마리였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주 정도 되어 보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들이었죠. 이런.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는지 3마리 중 2마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가장 작은 한 마리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두툼한 점퍼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괜찮아. 할배가 왔다. 평생 과묵하게 사셨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난로를 최대한 세게 틀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강아지는 너무 어려서 아직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주사기에 넣어 2시간마다 강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강아지에게 우유 먹이기, 오전 8시 다시 우유 먹이기, 오전 10시 또 우유 먹이기,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 강아지를 돌보셨습니다. 80살 노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강아지 키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녀석을 논두렁에서 데려왔어. 그래서 이름을 두렁이라고 지었네. 두렁이는 이제 내 가족이야. 그렇게 강아지는 두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두렁이는 살아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을 떴고 2달이 지나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두렁이는 작은 잡종견이었습니다. 다 자라도 7kg이 채 안 되는 작은 개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가면 두렁이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에 가면 두렁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을회관에 가시면 두렁이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보다 두렁이를 먼저 찾을 정도였습니다. 두렁이 아버지,
오늘도 두렁이랑 산책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두렁이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호칭이 싫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렁이에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렁아, 오늘 날씨가 참 좋지. 할배 젊었을 때는 말이다. 두렁아, 배추가 잘 자랐네. 네 알매가 살아계셨으면 김장하는데. 두렁아, 고맙다. 네가 와줘서 할배가 외롭지 않네. 혼자 살던 할아버지의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두렁이가 할아버지를 깨우고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산책을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렁이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매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죠.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두렁이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나 두렁이가 있어서 아주 좋지.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두렁이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렁이가 할아버지 방문을 긁으며 깨웁니다. 왔다. 왔어. 할배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함께 마을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고 두렁이는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가 평상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시면 두렁이는 할아버지 발치에 누워 함께 졸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시고 두렁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괴고 졸았습니다. 밤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두렁이는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두렁이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게 사람보다 낫네. 효자견이야, 효자견. 두렁이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울해 보이는 날이면 할아버지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기분 좋은 날이면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를 두렁이가 계속 깨우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이장님이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병원에 한 달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두렁이는 이장님 댁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두렁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아버지 집 쪽만 바라보며 끙끙거렸죠. 이장님이 두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 했지만 병원은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장님은 휴대폰으로 할아버지와 두렁이의 영상 통화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를 본 두렁이는 끙 울먹이듯 소리를 냈고 화면을 할아버지를 향해 앞발로 긁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렁아, 미안하다. 할배가 곧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두렁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더 세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으실 때 절대 앞서가지 않고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실까봐 두렁이는 화장실 갈 때도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두렁이는 어떡하냐? 두렁이 없이는 못 산다. 결국 큰아들이 잠시 고향집으로 내려와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두렁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렁아, 할배가 니를 만난 게 꿈만 같다. 할배 인생에서 네가 준 4년이 가장 행복했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듯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84살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두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러도 밥을 줘도 산책을 가자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자식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마당의 평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햇볕에 말려서 기증하려던 참이었죠. 할아버지가 평소 즐겨 입으시던 두툼한 누비 조끼, 겨울 점퍼, 목도리. 그때였습니다. 두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평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옷들 위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가득한 그 옷 위에서 두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렁아, 내려와. 여기 있으면 안 돼. 큰아들이 두렁이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두렁이는 옷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옷들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두렁이는 평상 위 할아버지 옷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조금 먹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을 주면 조금 마시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렁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아 뼈만 앙상해졌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제가 고칠 수가 없네요. 큰아들은 두렁이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있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차에 태우려 하자 두렁이는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상 위 할아버지의 옷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큰아들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두렁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을 베개 삼아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두렁아, 할배 보러 가고 싶은 거니? 큰아들이 두렁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두렁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렁이는 할아버지의 옷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지 4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별한 지 딱 3주 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두렁이를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큰아들은 할아버지의 옷을 함께 챙겼습니다. 아버지, 두렁이가 그렇게 지키던 옷입니다.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작은 하얀 상자에 담긴 두렁이의 유골과 할아버지의 옷재. 큰아들은 그것을 들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구시던 밭. 할아버지와 두렁이가 매일 함께 산책하던 논두렁. 그 논두렁이 한눈에 보이는 밭 한쪽에 큰아들은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두렁이의 유골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두렁아, 여기서 할배를 기다려라. 할배가 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두렁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두렁이의 작은 무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가 꽃을 놓고 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지금도 명절 때마다 고향집에 내려가면 아버지, 산소에 먼저 들렀다가 두렁이 무덤도 꼭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두렁이 잘 있죠? 두렁이, 할배 만났니?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걔는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논두렁에 버려진 작은 생명을 구하신 할아버지.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할아버지를 지킨 두렁이.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강아지. 세상이 외면한 두 존재가 만나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렁이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렁이는 할아버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지금쯤 할아버지와 두렁이는 다시 만나 함께 산책하고 있을까요? 무지개 다리 너머 두 영혼이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기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렁이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